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임순재 대표님과 이야기할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트럼프의 2기 인성 영향, 정책 무풍지대는 없다가 주제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수혜주가 있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선 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 효율부 수장에 일론 머스크와 함께 바이오텍 창업자인 라마스 와미를 내정했습니다. 하지만 또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바이오주도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이오주들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바이오주의 향방은 앞으로 이 내각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단 뭐 최근 들어 이제 바이오 관련돼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트럼프 이제 후보가 당선이 돼도 바이오주는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당선되기 전이었고 이제 당선이 되면서 여러 이제 내각의 인선들이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내각에 대한 인선에 따른 이제 우려감, 그리고 최근 이제 트럼프 후보 당선이 된 이후에 계속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지금 제약 바이오주, 미국에 있는 제약 바이오주를 좀 억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 관세 부과, 그 다음에 감세 등으로 인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재상승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재현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10년물이 지금 4.5%대에 가까이 지금 접근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에 따라서 12월 뭐 FOMC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에 대한 그런 이제 베팅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그런 이제 제약 바이오주의 그런 부정적인 이제 투자 심리를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이 되면서 그런 이제 우려감을 좀 더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백신 회의론자다라고 좀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창을 한 그런 이제 인물 중에 하나인 거고요. 뭐 이와 더불어 예방 백신에 대한 부분도 회의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예방 백신 의무화를 뭐 폐기하고 그다음에 선택 사항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어떻게 보면 과연 이런 사람이 보건부 장관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뭐 일단은 뭐 트럼프와의 친분 관계로 인해서 지금 지명이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비해서 이제 라미와스 이제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바이오텍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던 그런 이제 전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바이오텍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각종 규제를 이제 폐지하는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바이오 관련된 여러 규제 사항에 대해서 상당 부분 완화를 할 가능성이 좀 더 시장에서는 높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시장 내에서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로 인해서 영향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규제 완화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에 따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제약 바이오 관련된 분야의 영향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 조금 미국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영향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미국 내에서 약값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 트럼프 당선인도 후보 당시에 공약사항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값을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약값을 인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 대해서 허가를 확대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제너릭 의약품이라고 하는 복제약에 대한 허가도 늘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기업들이 여러 이런 바이오시밀러 약들,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을 이제 바이오시밀러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허가가 좀 더 손쉽게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여러 이제 회사들에 대해서 아니면 뭐 바이오 관련된 신약에 대해서 허가가 좀 더 쉽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여러 신약 개발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개발 회사들의 신약 기술 수출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또 이런 기업에 대해서 M&A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보다 좀 더 높게 만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면 뭐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 입장에서 보면 특히 신약을 개발하고 이거를 기술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이제 여러 기술 수출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요. 특히 빅파마러의 기술 수출이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렇게 기술 수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처음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수령을 할 수 있고요. 중간에 그 신약 개발 단계에 따라 마일스톤도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약이 이제 시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로열티도 이제 수령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약을 직접 개발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신약 물질을 개발해서 수출하는 기업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관심주로는 펩트론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일라이릴리와 협업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던 펩트론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7% 가까운 급락세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펩트론은 그러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출렁거리, 계속 지금 신약 관련돼서 여러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좀 출렁거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11만 원대 정도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장기적으로는 약가 인하와 규제 완화를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하면 또 일론 머스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또 자율주행과 로봇, 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우리 관련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지금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면 일론 머스크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력을 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런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주항공이나 아니면 로봇, 자율주행, AI 관련된 분야의 규제를 많이 완화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 업종들이 현재 순환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어저께 블룸버그에서 나왔죠. 자율주행 관련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전에 10월 달이죠. 사이버캡이라는 자율주행 택시를 공개하면서 2025년, 늦어도 2026년부터는 시중에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규제 당국의 규제를 과연 통과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좀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자율조율부에 지금 수장을 하면서 이런 규제들이 상당 부분 완화가 돼서 말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이런 자율주행 택시를 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탄력세를 받으면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련된 주들이 쭉 상승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약간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규제 완화한다라는 부분에 가장 걸리는 게 인간 생명과 관련된 부분의 규제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과연 이런 부분을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쉽게 풀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아마 그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게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더 규제 완화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런 규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올 때마다 관련주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찾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텀을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해 보실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런 이제 관련돼서 뭐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이제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 이와 더불어 이제 해외에서 미국 내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세 부분이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뭐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런 이제 관세 인상에 따른 그런 피해도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게다가 자율주행 관련돼서 국내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뭐 중소형 기업들이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힐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자율주행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뭐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기대감으로 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결국엔 테슬라만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관세 인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잠시 들어볼게요. 네, 뭐 자동차 관세가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인 자체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그런 나라들 중심으로 관세를 올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대미 흑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측면에서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도 올라갈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에 연간 150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생산 능력이 한 11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되는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관세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그런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뭐 영향을 받겠지만 아주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런 이제 현대차가 이제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면서 국내에 이런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미국 내에 공장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미국 내에 있는 부품 공장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미국의 완성차 업체인 GM이나 포드, 스텔란티스에도 같이 이런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 내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런 이제 부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서 상당 부분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부품 공장이 있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관세에 대한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은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의 2기 에너지 장관의 셰일가스의 CEO인 크리스 라이트가 내정됐다고 합니다. 평소에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견해를 지니면서 화석 연료 전도사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면 국내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나 원전 관련주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크리스 라이트 장관으로 지금 이제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석유나 이제 뭐 가스와 같은 그런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해서 본인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조예가 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 확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빈곤층한테는 비싼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이렇게 저렴한 화석 연료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친환경 관련돼서 지금 뭐 대표적으로 IRA 법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친환경에 대한 이제 보조금 지급은 상당 부분 제한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부에 따라서는 뭐 IRA 법이 폐지 수준에 준할 만큼 큰 폭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일단 국내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일단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친환경 관련주들은 미국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투자하실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추세적으로 반등, 뭐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상당 부분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그리스라이트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석유, 셀가스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외에도 지금 이제 오클로라는 이제 원자력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에도 지금 출자를 하고 관련 회사의 이사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친환경 쪽에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보다는 원전 쪽에 좀 더 아마 힘이 실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원전 재개에 대한 뭐 의견이 뭐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관련 부처 장관으로서의 원전과 관련된 입김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아마 시장에서는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내에서 원전이 실질적으로 이제 건설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뭐 추세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기보다는 아마 트레이닝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전과 방산, 로봇, 자율주행, 조선까지 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드에서 탑픽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내용 중에서 지금 뭐 얘기로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말로 한 부분은 이제 국내 조선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 해군 같은 경우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함정의 건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미국 내에서 건설 능력으로는 지금 중국을 쫓아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방국의 이런 미국 해군 함정에 대한 발주가 이뤄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전초 단계에서 미 해군의 MRO 관련된 시장이 지금 해외 기업들한테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조선 업체들이 MRO 관련돼서 계속 지금 수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 이런 함정 수주를 하기 위한 전초 단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MRO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조선사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조선법인 존슨법에서 미 해군 함정 같은 경우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개정될지 여부도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관심 있게 보여지는 게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피치 조선소를 최근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미 해군 함정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와 더불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현재 MRO에 관련된 그런 이제 MRO에 관련돼서 지금 미 해군과 지금 MOU를 체결한 그런 상황이고 향후에 MRO에 대한 그런 부분도 수주 가능성이 있고요. 향후에 추가적으로 뭐 미군 해군 함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수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로는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한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까지 기분 좋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의 중심은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